소잉러 가오라입니다. 오늘은 초보 탈출 소잉 교시 두 번째 시간으로 손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앞서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바느질은 실과 바늘, 바늘꽂이, 그리고 골무가 있고요. 가위, 수성펜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단, 저는 화면에 다 들어오게 20cm로 두 장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큰 사이즈로 해서 한 장을 하셔도 되시고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오라가 먼저 손바느질 몇 가지를 미리 좀 해봤는데요. 손바느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시침질, 홈질이 있고요. 원단과 원단을 붙여주는 박음질 종류도 대박음질, 박음질, 한올 박음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표 시침질, 어습 시침질, 팔자뜨기, 그리고 밑단 등을 처리하는 세발뜨기가 있고, 옆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게 원단을 마무리하는 봉구르기, 그리고 원단의 올풀림을 방지해주는 희감치기, 여기는 접어서 감침질로 정리를 해주는 기법도 있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손바느질을 모두 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인형옷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손바느질을 몇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원단 두 장을 겹쳐 주었고요. 2cm 간격으로 균일하게 수성펜으로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원단에 직선이 준비가 되었다면 바늘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늘 종류도 다양하지만 크기도 다양하답니다. 보통 재봉사로 이용하는 60수 삼합의 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바늘이 손가락 첫마디보다 약간 긴 작은 사이즈로 바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바늘을 잡는 방법은 엄지와 검지 두 사이로 이렇게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골무는 둥지, 첫마디나 바늘 기가 찔리지 않게 닿는 부분에 골무를 끼워서 보호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실 색이 분홍색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선 색깔실로 이렇게 바늘기에 실을 끼웠고요. 우선 두 줄로 바느질을 할 예정이라서 두 줄을 이렇게 마주 잡고 끝부분을 매듭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끝부분의 매듭 방법은 왼손 검지 위에 두 줄을 올려주시고 엄지로 눌러준 다음에 검지를 한 바퀴 돌려서 짧게 교차를 시켜준 다음에 끝부분을 안쪽으로 넣으면서 또로록 말아준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잡고 오른손으로 실을 잡아당기면서 끝을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이렇게 끝에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실을 길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60수 삼합의 실이 바느질을 하다 보면 실이 돌돌 말려서 바느질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손으로 이렇게 쓸어주면서 살짝 당겨주시면 실 꼬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답니다. 바늘의 실과 끝부분 매듭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박음질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배워볼 손바느질은 시침질을 배워볼 건데요. 보통 완성선을 박는 박음질보다는 앞 원단, 뒤 원단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부분으로 서로 움직이지 않게 잘 맞추어서 손바느질을 해줍니다. 바느질 제일 처음은 매듭이 원단 밑에서 올라오는 게 좋아서 바늘을 밑으로 넣고 위로 완성선 부분에 바늘을 꽂고 위로 올려줄 건데요. 올릴 때 골무에 닿는 바늘기 부분을 살짝 밀어주면서 엄지와 검지로 앞부분을 잡고 올려줍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에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시침질은 예비 박음질이라서 본 박음질이 되면은 모두 끊어주는 부분이라 널찍널찍하게 손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2cm 정도로 해서 넓게 들어가서 위에서 이렇게 꽂아서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바늘 끝을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는 부분은 0.3cm 정도 가량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어서 당겨주시고요. 자, 첫 마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꼬인실을 정리를 조금 해주고 다시 간격을 맞춰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간 다음 다시 바늘 위를 올려준 다음 중지를 살짝 밀면서 엄지와 검지로 잡고 당겨주시고요. 시침질은 당겨져서 실이 원단이 접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유 있게 널찍널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침질 몇 번으로 끝까지 왔는데요. 끝에서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우선 위에서 밑으로 들어간 부분을 끝까지 당겨서 뒤집어서 바늘의 끝에 매듭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매듭 끝부분은 바늘을 실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서 교차를 해주시고요. 끝에 매듭이 가게끔 살짝 당겨주신 다음에 검지로 끝부분을 눌러주시고 실을 당겨서 매듭을 제일 끝까지 갈 수 있게 끝까지 살살 당겨줍니다. 끝에 매듭이 되었다면 매듭 끝부분에 가위로 잘라서 첫 번째 줄이 시침질이 완성이 되었고요. 첫 번째 줄이 완성이 되었다면 두 번째 줄에는 홈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질은 옷감을 주름을 넣는 경우도 있고 부장을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도 이용을 하는데요. 처음 시작은 마찬가지로 시작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며 바늘을 당겨주시고요. 시침질과 마찬가지의 방식이지만 시침질은 널찍널찍하게 했다면 홈질은 0.5cm 이하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좁게 0.12 정도로 홈질을 하게 되면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 볼 수 있게 저는 0.5로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으로 넣고 밑에서 올라올 수 있게 바늘을 살짝 올려서 똑같은 간격으로 올려준 다음에 밀어주면서 잡아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바늘이 나오는 부분을 살짝 잡고 원단이 겹쳐진 부분 잘 잡고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되시고요. 하다 보면은 요령이 늘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홈질은 여러 번 빨리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앞부분을 찔러주면서 여러 번 겹쳐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도 끝부분을 잡고 당겨주실 때 주름지지 않도록 잘 잡고 당겨주세요. 연습하실 때 0.5cm 간격으로도 해보시고 0.4, 3, 2, 1로도 연습을 해보세요. 좁은 홈질을 하면 인형옷 만들 때 주름을 만들 때 잔잔한 주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주름을 만들 때 이렇게 홈질을 보통 해서 실을 끝까지 당겨주시면서 살살 당겨주시면서 주름을 자연스럽게 예쁜 잔주름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인형옷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연습하실 때는 실을 당겨서 주름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번 위에서 넣고 올리고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질 같은 경우 예쁜 주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인형옷을 만들 때는 완성선에 박음질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0.1이나 0.2 간격으로 빨리빨리 해주시면 인형옷 완성하는 부분에서 완성이 빨리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인형옷을 만드는데 홈질만으로는 튼튼한 인형옷을 만들기 어렵다면 박음질로 완성선을 해주시면
아주 튼튼한 인형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박음질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손바느질 기법 중에 가장 튼튼한 바느질 방법으로 온 박음질과 온 바느질의 반으로 반박음질이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부분은 온 박음질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시작은 마찬가지로 바늘을 잡고 밑에서 위로 완성선에 맞춰 바늘을 올려주시고요. 온 박음질은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되돌아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해주는 부분으로서 대박음질이 되다 보니까 아주 튼튼한 박음질 방법이고요. 올라온 부분에서 간격을 0.5cm로 들어가서 0.5로 올라온 다음에 바늘을 바로 빼주시고요. 끝까지 잘 맞춰서 빼준 다음에 다시 되돌아간다는 방식인데요. 나온 부분에서 뒤로 가서 뒤에 들어간 부분에서 다시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0.5에서 들어간 부분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cm로 더 나가서 중간에 실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1cm 나간 부분에서 실을 빼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땀이 되었고요. 다시 또 0.5가 비어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서 넣고 밑에서는 1cm만큼 가서 바늘을 또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완성선에 맞춰서 계속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게 보기 편하게 제가 0.5cm 간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인형 옷을 만들 때는 0.2 간격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0.2 간격으로 박음질을 한번 해볼까요? 0.5cm가 널찍널찍 잘 된다면 0.2cm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0.2cm로 대박음질을 해준다면 0.2 올라온 부분 뒤로 들어간 다음에 0.4까지 가서 중간에 나온 부분 땀이 동일하게 가준 다음 올라와서 땀이 되고요. 또 비어있는 부분 뒤로 가서 바늘을 넣고 올릴 때 0.4로 올라와서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완성선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온 박음질은 비어있는 부분을 꽉꽉 채워서 돌아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부분은 온 박음질이고요. 반 박음질은 돌아갈 때 남은 간격의 반만큼 들어가서 나올 때는 원래 땀으로 나와주시면 중간에 바늘땀이 살짝 비어 보이고 비어 보이는 대신에 빠른 간격, 빠른 바느질로 튼튼하게 완성을 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로 인형옷 만드는 데 사용하는 손바느질 기법을 3가지 배워보았고요.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배워보고 싶은 손바느질 종류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모아서 손바느질 2번째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